이게 이제 인버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2000W라고 써 있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2kg짜리입니다. 옆에 좀 작게 보이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600W라고 써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용량이 작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사인파, 네, 그러니까 정연파가 그려져 있는 거, 이러한 경우는, 네, 그래서 파형이 좀 좋은 거, 네, 출력이 좀 깨끗하게 잘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이게 고장나서 가졌는데요. 제품은 이제 중국산이라고 하네요. 외제. 네, 가격 때문에 외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전원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우리나라 거 같은 경우는 네, 이쪽에 플러그, 전원 콘넥트 케이블 꽂으려고 그러면 네,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걸 꽂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용량이 2kg짜리라는 거, 그 다음에 정연파가 나오는 좀 고급형에 속한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걸수록 정연파 이런 경우 별로 구분을 많이 안 합니다. 일단 가격도 저가형이고요. 이쪽 단자에 플러스, 네, 적색이 플러스, 밑에 단자가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그라운드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네, 적색, 그 다음에 흑색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배터리 인입선을 연결하는 거고요. 이쪽은 고장나서 보내는 건데요.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스위치를 한번 켜볼까요? 제가 배터리는 네, 이렇게 해서 네, 작업장 따로 있는데 좀 옮겨 놔봤습니다. 카메라를 찍으려고. 연결은 다 해놨고요. 전압은 물론 마찬가지로 12V에 45A짜리네요. 45L이라고 써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스위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 스위치는 여기 팬 하나 달려져 있거든요. 네, 팬만 돌아갑니다. 이렇게. 네, 팬이 도는 게 이렇게 돌아서 네, 강냉식, 그러니까 열이 안에서 나오니까 안쪽에서 불어서 네, 식힐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부품에, 소자에 바람이 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쏴 부는 거고요. 부는 거. 빨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쪽에 보시면 빨간 게 스위치인데요. 스위치 따로 있습니다. 제가 현재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디에다가 네, 이쪽에 케이블 커넥터 꽂아서 여기에 하나 달아놨습니다. 홈 조명 테스트기, 이렇게 해서 LED와 테스트기를 하나 연결했거든요. 여기는 용량이 별로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실험용으로 제가 한번 달아놔봤습니다. 자, 한번 여기 스위치 켜볼까요? 밑에 이거는 스위치 안 켜도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밑에 스위치만 켜게 되면은 한번 보시죠. 네, 여기에 지금 현재 LED 등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스위치 한번 꺼볼까요? 네, 스위치 끄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것이 이쪽에 구매하시게 되면 물론 물 건너왔다 해서 다 좋다, 나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인버터의 그 취약점, 보강할 내용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쪽 작은 거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테스트했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600W 나오는 건데요. 실은 600W라 해도 600W 최대 출력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600W가 계산을 하고 부하를 달게 되면은 이거 고장 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kg짜리인데요. 물론 2kg짜리 다 풀로 쓰는 경우도 열이 엄청 많이 나긴 하거든요. 또 정연파라서 2kg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좀 안정성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모든 제품들 인버터로 되어 있는 거 퍼센트에 100%의 부하율을 가지고 쓰면 위험합니다. 오래 못 가요. 물론 배터리도 이와 같은 45 또는 뭐 그랜저 같은 경우는 90A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거는 충전을 계속 제너레이터 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 달아서 암페어 어떤 용량을 늘려가지고 여기에 충분한 전기 공급을 해주는 내용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접점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먼지도 많이 안 꼈고 얼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대는 보통 뭐 한 4, 50만원 정도 형성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높겠죠. 한 2배 이상도 되기도 합니다. 제품에 따라서. 또는 뭐 그 이상 훨씬 2배가 아니라 높게도 이런 제품도 있기도 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죠.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 이와 같은 테스트기나 또 이와 같은 디스펜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가 좋죠. 여기에다가 머리 감고 말리는 드라이기 연결하시면 30초, 20초 있으면 이거 고장납니다. 왜? 드라이기가 보통 1kg 정도 이쪽 저쪽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6배 같으니까요. 한 20초도 못 가겠네요. 뭐 10초 좀 넘으면 톡 하고 떨어집니다. 네, 테스트 삼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왜 고장났을까요? 용량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2kg짜리에서 다 2kg 나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2kg짜리 미만 애들이 1.5kg, 그러니까 1500W를 쓴다고 해서 안정권 같은데 고장났다. 이거는 이제 제주사나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따라서 안정도 내가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어떤 서지로 인해서 충격파가 있게 되면은 바로 데미지가 입혀가지고 내부에 회로에서 역데미지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암페어 같은 게 용량이 작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5A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5A짜리입니다. 30V까지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암페어는 5A예요. 그러니까 암페어는 엄청나게 작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전원 나오는 걸 가지고 이쪽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용량이 작은 것이 먼저 고장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번개도 쭉 타고 가다가 약한 부분에서 빠박 그 자리가 그 부분이 그 소자가 거기에서 번개 용량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도 약한 제품, 약한 부위가 먼저 고장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악스인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충전하는 개념하고 소모일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충전할 때는 서서히 시간 대비해서 정전료로 충전할 것이냐 정전압으로 충전할 것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적은 암페어로서 충전을 서서히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큰 용량이 공급되지 않아도 배터리에는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소멸되는 소모 전력에 필요한 여기 전원 공급에 들어가 있어서 이 암페어는 그대로 이쪽에 필요한 제품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암페어, 그러니까 이 암페어라 하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용접기거든요. 전압은 얕으면서 암페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셀을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자르거나 붙이거나 그런 상태니까 그 셀을 녹이고 자르고 하는 게 따다다닥 그 소리가 뭡니까? 합선시키는 거거든. 전기 합선. 굉장히 암페어 높은 것이 열이 발생돼서 합선을 시킴으로써 그 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붙이거나 끊거나 하는 내용을 해주는 거죠.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원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떻게 해서 오래 사용할 것이냐, 그걸 먼저 오늘은 컨셉을 잡고 설명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와트수가 600W라 해도 출력에서는 극성이 없으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습니다. 이쪽에는 극성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정상적으로 잘 입력을 해야 되겠죠. 600W라 해도 출력이 600W가 되질 않기 때문에 부하에서는 600W 소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부하를 달아서 사용하는 것이 이 제품 보호하는데 오래 쓸 수 있다. 정이나
좀 답답하다 하시면 용량이 600W가 아니라 뭐 1kg짜리라든가 1.5kg짜리 또는 2kg짜리 가격은 비싸더라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용도에 맞게끔 필요합니다. 적은 용량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다가 드라이기나 밥솥을 야외 캠핑 나가서 여기다 전열기 같은 걸 꽂아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경우는 가격 차이도 나고 당연히 무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약간 이끼같이 녹이 좀 슬슬어 있어서 접촉 부분에 전류 전달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세척, 닦아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 용접기에 보면은 철사 같은 전선, 그걸 우리가 단선이라 그러는데 뭐 1.6mm, 1.2mm, 또 2mm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동용 같은 경우는 전등 라인, 배선 그런 경우는 뭐 1.6mm다. 그런 콘센트에 들어가는 거는 2mm다. 그러는데 여선을 쭉 따라가서 제가 배터리에 이렇게 잠깐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연선이라고 했습니다. 연선. 네, 그러니까 여러 가닥이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하나가 케이블로 되어 있는 것. 이거를 연선, 부드럽다. 이런 거로 연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미리가 아니라 이제 스키아. 네, 스키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거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 게 스키아. 쉽게 해서 이 가닥수 암페어 전달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여기도 이와 같은 600W짜리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스키아 용량을 내가 지금 정확히는 잘 구분해가지고 안 와서 그러긴 한데요. 이쪽에 이제 얇은 거보다는 이와 같이 좀 굵은 거, 네, 이런 굵은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선이 굵은 거. 어디에? 배터리 연결되는 선에는. 왜 그러냐면요. 이 전선 굵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왜 차이 나느냐면은, 우리가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지금 자동차 배터리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집게로 물려서 하게 되는데, 이 전선은 굉장히 좀 두껍죠. 네, 두툼합니다. 네, 스키아가 굉장히 굵은 겁니다. 이렇게 굵은 걸로 해야지, 네, 저쪽 차에서 이쪽 차로 연결했을 때 시동을 걸을 때, 푸툭푸툭 안 하고, 네, 시동이 잘 걸려요. 근데 이게 선이 얇은 게 있어요. 가느다라, 이렇게. 좀 귀엽게. 낭창낭창하게. 그런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푸툭푸툭 하는데, 이와 같이 좀 스키아가 굵은 걸로 하게 되면, 이쪽 차에서 상대 차의 전류 전달이 그 암페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시동이 한꺼번에 펑펑펑펑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선이 굵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가형처럼 싸게 산 거, 싸게 파는 거, 그거 선 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용도에 따라서는 시동이 안 걸리는 차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물론 암페어가 작은 것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소형차 치고도 암페어가 요즘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개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런 전선, 굵은 거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 2가지 남았습니다. 종점에 거의 다 도달해 가는데요. 이거는 원래 스위치를 켜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따로 부착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이 펜이 있거든요. 이 펜. 이 펜은 여기 펜하고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여기는 안 움직이죠. 그럼 이게 어느 때 움직이냐? 여기 부하체를 켰을 때 맨 저 앞에 있는 빨간 스위치를 켜게 되면 그때 얘가 움직입니다. 이제 여기 바리메탈처럼 또 템포, 온도계가 부착돼서 온도가 높으면 돌아가게끔 시스템이 설계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여기는 강제적으로 계속 스위치만 켜면 돌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좋죠. 온도 센서가 어찌든 간에. 근데 이유는 왜냐하면 모든 가전제품들은 열에 의해서 고장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펜을 하나 따로 추가로 달았어요. 모양새는 좀 안 나죠. 다를 때 좀 폼이 위치라든가 좀 잘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그래도 안정성이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라서 내가 혼자 쓰는 것이라서 이렇게 철판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일반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12V짜리 팬이라고 하죠. 그 팬을 하나
쭉 달았거든요. 이 자체, 케이스 자체가 무엇이냐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그러면 이 알루미늄이 하는 역할이 열 전도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열 분산의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 펜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 자리를 잘랐어요. 한번 전기를 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조를 한번 보시죠. 전기를 빼고 나사를 풀고 위에를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살살 폼을 부드럽게 하면서 빼주면 커버가 열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길게 하나로 다 통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거 드릴로 자르고 줄 야스리로 반듯하게 깎았습니다. 수공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양새는 좀 빠졌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 구멍, 여기에 그러니까 드릴로 구멍 뚫어서 셋업을 넣고 그리고 야스리 줄로 다 가른 것이었거든요. 이 하나가 굉장히 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여기에 팬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저기서 밀어붙이는 힘이 또 빨아내는 힘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열을 식혀주는 데서 미흡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나사가 박혀 있죠. 저기 한번 라인터를 켜볼게요. 다시 방열판에 맞짱 밀착되도록 저걸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열 전도율이 좋게끔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케이스 자체가 방열판이거든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근데 이 열 식혀주는 팬 자체가 한쪽에서 쭉 밀든지 빨든지 간에 좀 약해요. 실제적으로 달려져 있는 것이. 물론 설계상으로는 뭐 하자없이 잘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조금 더 열을 좀 안정되게, 왜? 계속적으로 인버터를 사용했을 때에 불안 심리가 없도록 다리 쭉 뻗고 잠잔다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거 간단하게 그냥 가정용 쓰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가 다른 용도로 씁니다. 노트북이라든지 충전기, 카메라 이런 용도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먼지가 많이 꼈죠. 이런 부분 또 오래가지 못하죠. 여기에 이제 습기가 차면서 어떻게? 쇼트, 합선의 가장 큰 원인이 되죠. 이거 한 번씩 청소해주는 부분이거나 청결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펜을 하나 크기라든지 사이즈, 모양새 봐가면서 적절하게 하나 위치에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쭉 해서 지금 현재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컴퓨터에서 케이블 연결하듯이. 그래서 입력단에서 달았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하나 여기다 따로 제가 토글 스위치를 하나 따로 달았거든요. 이 스위치가 역할을 해주는 게 그 역할을 해줍니다. 이 스위치는 빨간 거는 메인 스위치죠. 이게 메인 스위치. 여기 이거는 제가 따로 위치 잡아서 다른 것이고요. 출력란이고 이렇게 하나 다뤄주시기만 해도 엄청나게 수명 연장이 될 수 있다. 불안 심리가 없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 부분 마지막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EQ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들어와서 각 트랜스별로 이렇게 들어와서 트랜스가 어떤 그 변조로 인해 가지고 그 변조 그 펄스를 다시 출력단에서는 최종적으로 60Hz 정연파로 출력될 수 있도록 컨트롤러에서 정연파, 사인파로 출력되도록 해주는 것이 이쪽에 인버터, 차량용 인버터의 역할이죠. 이게. 여하튼데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에도 지금 현재 또 콘덴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나중에 이쪽에 제품 수리할 때는 한번 좀 시간적 여유가 됐을 때 그 한번 또
2부에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개념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콘덴서, 그러니까 지금 컨셉은 정상적인 제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또 고장났을 때 이왕 소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되게 사용할 수 없을까, 이렇게 접근해 보는 내용이다. 개념으로 볼 때에 조금 더 오래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것이 없을까라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별로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콘덴서를 보시면 이와 같이 콘덴서 색깔이 검정색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렇게 하늘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갈색도 있고 그러는데요. 네, 색깔이 약간 좀 푸르스름하니 군청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콘덴서는 콘덴서의 색상에 따라서 우리가 수명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는 콘덴서보다는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콘덴서가 수명이 좀 더 길다라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중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콘덴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 콘덴서가 가격이 좀 비싸요. 그 이유는 이제 장수명 콘덴서라고 해서 우리가 수명이 길은 것이에요.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수명이 길은 것. 그다음에 또 탄탈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전해액이 누수가 되질 않기 때문에 탄탈 콘덴서는 더 비싸죠. 그러나 그거는 용량이 작은 거, 적은 용량밖에 없다는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장났을 때 또는 좀 수명이 좀 사용을 좀 많이 했을 때의 수명을 조금 더 좀 연장을 해보겠다. 콘덴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콘덴서를 나중에 뜯었을 때 갈색에서도 장수명 콘덴서가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갈색에서도 이렇게 장수명 콘덴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딱 한눈에 볼 때에 노란색을 장수명 콘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콘덴서를 바꿔서 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정되게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콘덴서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콘덴서를 용량이 크면 좀 좋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을 대화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절대 콘덴서 여기에서는 큰 거 사용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뺐던 용량이면은 원래 그 용량 맞춰서 넣어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해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보통 전원부죠. 기초 같은 기본에 해당되어 있는 직류 전원장치 만들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대죠. 충전기 반대식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요. 제가 하나 잠깐 그려봤어요. 그 일부분만 보시고 그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감 잡고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정전기가 들어와서 방향 일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흘러가지고 이쪽에 트랜스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 해주게 되면 이쪽에 펄스가 하나 건너뛰어서 그 펄스가 직류로 바꿔져서 우리가 부하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속 동작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직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직류 전원장치다. 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콘덴서를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건데요. 우리가 사인파지 않습니까? 정연파. 지금 아까 제가 보시다시피 정연파, 사인파. 여기서는 1번 파형과 2번 파형, 3번 파형, 4번 파형이 있다. 이게 기준점 제로라고 보았을 때에 그러면 여기에 1번 파형이 왔을 때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건너뛰고 이 파형이 6이 돼서 건너뛰어서 이 직류로 바꿔졌을 때 1번 파형이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돼서 나오겠죠. 어디에? 2차 측에. 그럼 2번 파형이 밑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뒤집어 까서 어떻게? 다이오드가 위로 방향을 올려놨죠. 플러스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2번 파형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3번 파형은 다시 그대로 오겠죠. 4번 파형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4번 파형도 이렇게 밑에 점선으로 됐을 것을 뒤집어 까서 어떻게? 다이오드가 직류처럼 바꿔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기하면은 라인만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그죠? 라인만 그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라인만 그렸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맥류다, 니플이 낀 직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같습니다. 맥류나 직류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맥류인데 깨끗한 직류가 아니죠. 이렇게 맥류, 직류가 들어가게 되면 잡음도 많고요. 저기 특히 오디오 앰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거는 치명타죠. 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직류에다가 여기 건전지를 써야 되는데 매번 건전지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다시 이걸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쓸 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보강을 해주는 게 여기에다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그라운드가 있는데 여기 콘덴서를 이렇게 하나 달게 되면 어떤 거 전해 콘덴서 있죠? 전해 콘덴서라고 하면은 이러한 경우를 전해 콘덴서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장수명 콘덴서 이것도 내나 같은 전해 콘덴서예요. 저런 콘덴서만 여기다 하나 달아주게 되면 이게 쭉 가다가 그죠? 이렇게 쭉 가다가 이 빠진 자리 있죠? 빠진 자리를 이 콘덴서가 넘어오는데 이렇게 파형에 이 파형이 하나 넘어오다가 충전됐죠? 그죠? 충전된 이 콘덴서가 건너 뛰어 나갈 때 이 자리 방전되는 자리를 높이를 똑같이 맞춰줘요. 그러니까 방전돼 버리는 거죠. 충전된 것이 다시 위에서 치워져서 방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빗금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반듯이 되겠죠? 그래서 선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만 그려보면. 이렇게. 이게 깨끗한 직류다. 이걸로 해주는 것이 어떤 거냐? 콘덴서다. 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SMPS 할 때 한번,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또 유튜브 올려놓은 것 중에 이런 SMPS 수리기에는 이게,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수리할 때 시간적 여건이 되면 더 좋을 텐데, 오늘은 이 개념만 잡기 때문에 단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 이거는 직류지 않습니까? 직류를 만드는 거. 이거는 규류지 않습니까? 규를 만드는 건데, 여기하고는 또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퀘션 마커가 달려져 있을 겁니다. 물어보고자 하는데, 좀 쑥스러워서 못 물어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답변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차트가 하나 더 있죠. 차트를 밀어내서 이렇게 봤습니다. 네, 어려운 경우는 어렵게 풀어나가면은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물론 자세에 대해서 좋기는 하죠.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네, 쉽게 풀 수 있도록 이거 한번 트랜스만 하나 달랑 그려놨어요. 여기에 트랜스가 한번 지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기가 되죠. 상대편에 상호유도처럼. 네, 트랜스가 직류가 한번 공급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유기가 돼서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어디로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이 넘어오는 힘이 여기서 일을 보내주면 거기서 일 그대로 나오면 더 좋겠죠. 이게. 근데 여기 보내주는 것이 계속 뭐 한번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스코프에서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연파다. 그러면 이게 60Hz로 움직이겠죠? 빠르게. 그러면 이게 보내주는 것을 받았을 때의 힘이, 그죠? 힘이 팍 세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kg짜리가 아니라, 이제는 600W짜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이 쭉 왔을 때, 한번 건너뛰었을 때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컹하는 거 생기죠? 아까 설명드렸죠? 얘가. 그만큼 전기를 끌어딱 쐈으니까 그 자리가 센 만큼 빠지고 왜 스위치 접점마다 왜 스위치 접점이 생기는 데는 아시죠? 이게 직류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FET가 나오죠. 아까 여기에 해당 제재에 있는 파워 TR이나 그죠? 파워 TR이나 또는 어떻게 FET 스위칭 해주기 위한 그런 것이 있는데 보통은 많이 FET를 사용을 합니다. 또 용량이 더 큰 것 같으면 IGBT를 사용하기도 하죠. IGBT 이렇게 IGBT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스위치를 계속 해주는 건데 스위치 할 때마다 어떤 충격점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빠지는 자리를 야가 좀 해주는 건데요. 그래도 조금 어정쩡하다 싶으면 이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컨베어 벨트가 있어요. 컨베어 벨트가 쭉 라인에 계속 똑같이 지나가죠. 시간차 공격 그대로 해서 일률적으로 갑니다. 전기가 지금 일률적으로 건너뛰고 계속 하듯이 일률적으로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여 밑에 보내주는 양이 있고 밑에 담는 통이 있어요. 이 그릇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통조림 깡통이다. 그리고 통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순차가 안 맞으면 양이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장을 딱 했을 때 양이 부족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발도 당하고 제품 불매운동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라인에 담겨져 있는 양만 딱 그래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 보내주는 양이 모질라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그걸 해주는 것이 이쪽 콘덴서다. 근데 저 콘덴서가 양이 크게 되면은 여기가 붙어져 있는 것이 계속 붙어져 있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스위칭 해줄 수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량은 정확히 맞춰야 된다. 이게.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나중에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좀 이거 하려다 보니까 좀 오래 사용하는 것도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네, 간단하게 요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간단한 요점 정리입니다. 뭐 특별한 거로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조금 실망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네, 가장 평범한 속에서 이렇게 진리에서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600W짜리라 다시 1kg, 1.5kg, 2kg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00W 그 자체에서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보름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주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선 이 스키아 있지 않습니까? 굵기 그런 경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쪽에 그 인버터 용량에 맞는 건지 한번 전선 굵기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접점 있죠? 이 접점 이거 잘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점 자체가 안 좋다 그러면 이거 저 닿는 면적을 넓게끔 해서 바꿔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서도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나 전류가 100이 전달돼야 되는데 100이 전달 못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90이라든지 뭐 한 80, 70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야도 그만큼 부하에서는 용량을 계속 당기기 때문에 어떻게? 야가 고장 원인이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접점 부분 한 번씩 신경 써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콘덴서 장수명, 장수 오래 쓰는 콘덴서 바꾸는 거 이거는 좀 평범할 수가 있긴 있어요. 네, 평범한 속에 진리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몇 년 쓰더라도 저거는 그러긴 한데 나중에 되면 용량이 다르져 가지고 이것도 작아집니다. 적어도 이제 장수명 콘덴서로 바꿔주면 좋죠. 근데 저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전자제품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에 열 나기 때문에 예전 컴퓨터 XT, AT, 286, 386, 486, 586 때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팬들이 굉장히 빨리 돌고 많이 돌고 커지고 순행식, 공랭식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굴기라고 아시죠? 채굴기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거 키로수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팬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람이 통풍이 시원하게 잘 돼준다 그러면은 고장 원인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고 효율이 좋아지는 것이고 수명도 오래가는 것입니다. 모든 반도체는 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열을 식혀주는데 최대한도로 신경 써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팬에도 먼지가 많이 꼈다든가 그럴 때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 번씩 닦아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먼지 제거, 필요합니다. 그냥 여기서만 돌게 되면 시원하지 않죠. 저 밑에까지 돌아야 되는데. 우리 선풍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바람 좀 막지 마라. 뒤로 바람 안 온다. 좀 비켜봐. 뒤에 바람 안 오잖아.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시원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리학에서는 같은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원스럽게 닦아주시고 여기는 12V니까 간단하게 그냥 12V용 여기 많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런 주변들. 그리고 여기는 크기에 따라서 이거 그 다음에 조용한 팬 같은 거 조용한 팬 달아주시거나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적절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적절한 공간에서 거기에서 강제 공냉식으로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 넣어서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이 자체도 열이 적게 나면서 어떻게 해요?
효율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그 펜 하나 다루시는 것이 수명에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것이 오늘 인버터 사용의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을 오래 쓸 수 있는 네, 그런 개념에서 이쪽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인데요. 이왕 이렇게 뜯었을 때 저런 콘덴서들 한 번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콘덴서 안에는 전액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압기에 보시면 그 안에 기름이 잘 들어가 있잖아요. 네, 펄펄펄 끓습니다. 끓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밑에서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용량이 감퇴되게 돼요. 정전 용량이 감퇴되기면 전하가 그만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허는 용량, 허는 성능, 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면 지금처럼 사용을 좀 하셨을 때라든지 고장났을 때는 뜯었을 때에 그런 때에는 이와 같은 장수명 콘덴서 같은 용량을 사셔가지고 바꿔주시는 거 네, 필요한 겁니다. 납땜 두 방만 하면 되거든요. 떼서 이 다리 저 빼내고 이거 집어넣고 납땜 네, 두 방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양이 뗐을 때 장수명 콘덴서로 바꿔주시는 걸 다시 한번 또 권장하면서 네,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결선은요 12V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색깔로 지금 현재 표시해놨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나중에 또 할 거에서 이제 좀 커넥터처럼 이제 연결 뺐다 하려고 왜냐면 저기 뚜껑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단자를 달아봤는데요. 좀 둔탁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쭉 따라가서 보면은 이게 어디로 이어졌냐면요. 이쪽에 하나 스위치 통해서 쭉 따라가면은요. 여기 인입선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입선. 여기. 인입선이라고 그러면은, 배터리에서 들어와가지고 있죠. 안쪽에. 여기에서 이제 패턴에다가 납땜을 해서 스위치 하나, 달아가지고 한 선을 끊어지고, 붙여주고 하는 거니까 스위치 하나 달아서 여기 펜 돌도록 해줬거든요. 이거를. 이거 하나 달고 나는 게 굉장히 안정되더라고요. 네, 시원합니다. 네. 이제 저는 차량 위치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제가 한 10년 좀 넘었는데요. 이 제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게 차량이 한 40만 킬로 탔었고요. 네, 컴퓨터를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는 컴퓨터 모니터까지 달아놓고 15인치였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기를 많이 봤죠. 다큐멘터리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달고 다녔는데요. 지금까지 안정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이제 자꾸 왔어서 네, 그래서 한번 고장나면 저는 수리할 것이 많으니까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동영상 찍 것도 많고 주제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근데 이렇게 고장난 걸 보내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네, 싱거웠더라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